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일부 문을 열어볼 텐데요. 스타트업 더 큰 성장을 꿈꾸다. 첫 번째 발표는 CNT테크의 전화성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CNT테크는요, 국내 최초 외식 주문 중개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전화성 대표님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시는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스타트업 대표이자 전문 엑셀러레이터로 활동하시는 전화성 대표님께서 스타트업 창업 트렌드 2021이라는 발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올해 스타트업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그럼 전화성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CNT테크의 전화성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저희가 작년에 이제 투자했었던 포트폴리오들을 분석해서 올해 한 14가지 정도의 카테고리에 올해 전망을 해보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인천 스타트업 파크가 드디어 이제 오픈을 하는데 저도 사실 여기를 한 5번째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시설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인천 스타트업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곳에서 정말 유니콘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라는 저도 확신을 합니다. 네, 일단 먼저 저희 회사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인천에서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작년에 이 테크노파크에서 같이 했었고, 올해는 저희가 이제 인천 이제 지사 설립을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지금 2003년에 제가 설립한 회사로서 2012년도부터 엑셀러레이터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육성한 스타트업은 약 600개 정도, 그리고 그 중에 170개 정도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 금액은 한 160억 원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이제 9개 회사를 회수를 했는데, 지금 또 하나 회사를 회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면은 한 10개 정도 회수가 될 것 같습니다. 후속 투자 유치 금액도 저희가 투자한 금액의 10배 가까운 후속 투자 금액 유치를 성공을 시켰습니다. 팁스 운영사로서 현재 팁스를 직간접적으로 이제 성공시킨 사례도 30건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인천에 또 지사를 설립하고 인천 지역에서도 적어도 한 2-3개 정도는 팁스를 성공시켜보자, 그렇게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후속 투자도 보시는 것처럼 많은 후속 투자 사례가 있고, 최근에 더만마라는 회사가 지지난주에 이제 시리즈 B 151억을 유치했는데, 저희가 올해 1, 2월에만 시리즈 A 3건, 시리즈 B 2건, 1건 이렇게 좀 잘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쿠켓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미 회수했지만 시리즈 C가 돼서 저희가 투자한 기업들이 그래도 잘 성장을 하고 있는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올해 1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저희 대표적인 포트폴리오들, 근데 사실 저희 포트폴리오들 중에 2014년, 15년, 16년 포트폴리오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정말 작년에 투자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올해 어떻게 시장 스타트업 트렌드가 바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예측하는 강의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들을 좀 보면은 쿠켓은 뭐 저희 2014년에 투자를 해서 2018년에 세컨더리 펀드에 저희가 회수를 했는데 무려 28배, 저희가 투자한 금액 28배 정도 되는 회수를 해서 나름 당시 좀 스타트업 업계 주목을 받았습니다. K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 투자 금액 대비해서 한 9배 정도 실제 카카오가 K플러스를 이제 인수할 때 회수를 하게 되었고요. 그 외에도 아웃박스, 작년에 코비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콜드체인 풀필먼트가 시장이 커지면서 J컵을 그리면서 저희가 투자한 지 불과 한 6개월밖에 안 됐지만은 회사 가치가 한 7배 성장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역시 회수를 했고요. 그 외에도 뭐 베트남 현지에서 야놀자와 비슷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고트족이라든지 여러 회수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총 71억 원 투자를 했는데 78개 스타트업, 그러니까 저희가 1억 원이 약간 안 되는 평균 투자 금액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이런 그 시드 단계의 투자를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인천에서도 이 시드 투자, 그리고 팁스와 같이 저희가 투자를 하는 프리 A 투자 앞으로도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팁스 운영사로서 저희가 이제 이런 보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것들이 시드 트랙이고, 또 시드 트랙 이후에 팁스 투자 내지는 또 저희와 비슷한 규모의 회사들이 같이 하는 클럽딜 투자를 병행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5G 액셀러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을 2019년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상반기까지는 어드벤처라고 하는 이런 기수제 프로그램을 다른 유사 액셀러레이터들처럼 운영을 하다가 2019년 하반기에 기수제가 크게 의미가 없다, 실시간 대응이 더 중요하다, 스타트업 보육 자체는 1대1 보육이 더 의미 있다 해서 2019년 하반기부터 다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대응하고 바로바로 이제 인바운드 딜 소싱을 중시하는, 그러니까 회사 이전에는 업계에서 콜드메일, 콜드콜로 불리웠었던 이런 딜들을 저희는 인바운드 딜 소싱이라고 용어까지 바꾸고 이 딜을 되게 중시하는 프로세스로 바꿨고, 그 결과로 지금 저희 사실 오늘 아침에도 전화성의 CNTV라고 하는, CNT가 투자하면 승리한다, V 뭐 이런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저희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아침 8시 반에 생방송으로 저희가 투자한 포트폴리오들을 계속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와 함께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런 채널을 포함해서 제가 쓰고 있는 기술 창업 타겟팅이라는 칼럼이라든지 각종 보도자를 통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편하게 저희 쪽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유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입이 되면은 빠른 프로세스에 의해서 투자를 의사결정을 빨리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이제 빠른 투자를 결정하면서 약간 이제 투자하기 어려운 기업들은 보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또 인천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이곳 테크노파크를 이제 지속적으로 소개를 하면서 여기다 같이 보육하고 그다음 투자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도식도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저희는 올해도 약 200억 가까운 이제 조합 재원, 저희가 총 7개 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한 100억 원 정도 투자 목표로 저희가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포트폴리오 중에서는 인공지능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 인천 쪽에서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쪽도 많지만은 이 바이오 영역 스타트업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제조도 꽤 있고요. 그래서 이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희가 좀 잘 저희가 딜소싱을 하고 투자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그 올해 어떤 동향으로 스타트업들이 이제 타겟 마켓을 정의하고 성장을 하면 좋을지를 작년 저희의 그 투자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투자한 스타트업 분야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총 14개 분야로 분류가 됐습니다. 큐레이션 커머스 분야, 또 의료 영상 인공지능 및 진단 장비 분야. 사실 이곳 테크노파크도 사실 셀트리온과 또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사실 이 분야, 의료 영상 장비 또 이걸 포함한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육성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 오토 분야도 인천 지역이 강한 분야입니다. 인천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스포츠 오토, 스포츠 딥테크 기업들이 있고, 저희가 작년에는 스포츠 쪽을 처음 개척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둔 바가 있는 그런 분야고요. 또 인공지능 모빌리티 분야가 있습니다. 실제 자율주행차, 또 이걸 넘어서 미래차 분야이고요. 또 공감 및 관광 오토 분야, 또 사스 분야, 또 에듀테크 분야, 또 오토 서비스 기반의 커머스 분야, 또 푸드텍 분야, 라이브 커머스 분야, 또 프롭테크 분야가 있고요. 또 딥테크 및 혁신 제조 분야, 게임 분야, 친환경 딥테크 분야까지 총 저희가 14개 카테고리로 작년에 투자를 진행했고, 올해 이 카테고리를 그대로 이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이제 올해 2021년 같은 경우는 2개의 카테고리를 추가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임팩트 투자. 저희가 원래 임팩트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임팩트 투자 분야를 추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좀 바이오 분야가 저희가 약했었는데 정통 바이오 분야,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 분야까지 해서 한 3개 카테고리를 올해 지금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큐레이션 커머스 분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레이션 커머스는 이 일반 커머스에다가 뭔가 앞으로는 추천형 커머스로 바뀐다는 거죠. 뭐 이런 식입니다. 너 이거 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받아보니까 이거 어떻게 알았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실제 큐레이션 커머스 분야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실제 뭔가 소비를
소비를 하게 하는 모멘텀. 그 첫 번째가 정확한 시점에 이 사람이 어떤 걸 구매할 것 같아서 추천을 하면은 이런 형태의 이제 추천 큐레이션을 인공지능 기반의 큐레이션이라고 하죠. 고객 데이터와 또 외부 데이터의 변화를 실제 학습을 하고 예측을 하면서 추천을 하는 형태입니다. 사실 알리바바가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많은 이런 큐레이션 커머스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는데요. 알리바바 그룹의 이제 마윈 회장이 실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뭐 타오바오 등의 굉장히 큰 이커머스 인프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에 1조를 투자하면은 그것의 몇 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실제 했는데, 저도 이제 그 알리바바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투자 규모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광군절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날짜로 보면 11월 11일입니다. 뭐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런 형태로 볼 수 있는데 11월 11일 12시가 되면은 일단 되게 싸게 파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상해에 있을 때 2017년일 거예요. 2017년에 상해에 있을 때 저와 제 지인들이 같이 동시에 타오바오몰에 이제 로그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겼었냐면은 4명이 로그인을 했는데 로그인 화면이 4명이 다 다른 거예요. 실제 제가 살만한 제품들이 굉장히 싼 가격으로 눈에 펼쳐져 있었고 옆에 있는 사람대로 워낙 사려고 했었던 제품들이 눈에 왔던 거죠. 그냥 테스트가 아니라 서로 사기 바빴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못 사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4명이 동시에 그때 썼었던 금액 한 200~300만 원을 썼었던 기억이 납니다. 테스트를 한 게 아니라 소비를 한 거지. 바로 이게 인공지능 커머스입니다. 적절한 시점에 추천을 해서 파는 기법이죠. 또 하나의 추천 기법은 미디어를 활용한 기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한 회사 중에 아까 쿠켓을 말씀드렸었는데 쿠켓이 지금 회사 가치가 1,000억 정도까지 됐고, 쿠켓의 어떤 추천 방식은 미디어를 활용을 하죠. 정말 맛있게 요리하는 장면, 정말 맛있게 먹는 장면, 정말 좋은 레시피 이런 것들을 미디어 기반으로 보여주면서 구매를 유도하는 겁니다. 이 미디어 기반의 커머스는 지금 라이브 커머스 분야로도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립 같은 회사, 또 저희가 투자한 보호플레이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라이브를 하고 있죠. 마치 홈쇼핑처럼요. 바로 이게 큐레이션 커머스 분야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투자한 회사들을 좀 보면은 뷰링 같은 경우에도 이런 유튜버들을 활용을 합니다. 유튜버들이 어떤 화장품을 쓰는가, 색조 화장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나랑 비슷한 얼굴을 가진 유튜버의 화장품을 구매하는 형태로 이어나가는 것이죠. 대표적인 큐레이션 커머스 기법이라 할 수 있고요. 실제 뷰링 외에도 뭐 젠페이스 이런 회사들이 비슷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인천에서도 무신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회사에 투자를 했고, 그 회사 같은 경우도 화장품 쪽 회사긴 하지만 이런 큐레이션 커머스를 붙여서 B2C를 충분히 좀 시도해 볼 만한 한 회사입니다. 빌런은 이제 운동화 영역을 집중을 한 것이고요. 운동화들 보면은 이 고가 운동화들, 한정판 운동화들은 가격이 이렇게 프락추에이션, 그 가격 변동성이 있습니다. 변동성이 있으니까 실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추천을 하는 그런 형태고요. 앰프도 이제 그 팬덤층, 그러니까 아이돌을 좋아하는 팬덤층이 살만한 굿즈를 추천해서 파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이런 형태의 플랫폼들은 대부분 영상과 인공지능을 동시에 이제 활용을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컨핸즈와 쿠돈을 묶어서 말씀드리면은 이 세컨핸즈와 쿠돈이 하는 일들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 당근마켓에서 도모하지 못하는 중고 물품들이 있습니다. 실제 굉장히 고가의 중고 물품, 예를 들어 샤넬 백 중고 70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 투자하면서 알았는데 700만 원짜리 샤넬 백을 당근마켓에서 거래하는 건 불가능하죠. 가품일 확률도 있고, 근데 실제 이 세컨핸즈 쿠돈 같은 경우에는 감별사가 이 부분을 보증을 하면서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큐레이션 커머스가 성립이 되겠죠. 슈퍼게이트 같은 경우는 이런 전체 그 이커머스에 대해서 쇼핑 폴더라는 개념으로 사이트 자체를 추천하는 개념이어서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은 실제 네이버 페이에서 페이먼트만 제외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그 큐레이션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비단 이런 작은 물품을 넘어서서 인테리어 시장도 있어요. 사실 인테리어 시장에서 이 큐레이션 커머스를 제일 잘하는
회사는 오늘의 집이죠. 오늘의 집에서 사실 인테리어 그림 보러 들어갔다가 사진 보러 들어갔다가 인테리어 소품 사는 일이 되게 흔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큐레이션 기법을 고사하는데 똑똑한 소비자는 그 중에서 욕실만 타겟팅한 그런 회사입니다. 블로레이 같은 경우는 해외 직구 가능한 어떤 명품들에 대한 어떤 추천 서비스고요. 베베로아는 친환경 아이 제품들을 추천 형태로 팔고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오픈플랜 같은 경우에도 이 보험을 팔고 있는 큐레이션 커머스인데요. 가령 이런 거죠. 그 골프장 들어가는 누군가 골프장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들어가고 있으면 갑자기 문자가 옵니다. 오늘 갑자기 실수로 홀인원 하게 되면 한 1,000만 원 쓰실 수 있어요. 뭐 이런 형태의 문자가 와요. 그러면은 보험을 가입하겠죠. 홀인원 못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추천해서 온디맨드형 보험을 파는 회사고요. 이 다이어트 식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천을 해주는 열정 패토리라든지 팻 오토 서비스, 팻 관련 용품을 추천형으로 팔고 있는 도구원, 또 이 고기능성 여성 속옷을 각각에 맞춰서 추천해서 팔고 있는 단색,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인 큐레이션 커머스라고 볼 수 있고요. 올해도 이 큐레이션 커머스 분야 같은 경우에는 더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실제 지금 비대면 시대이고 비대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쇼핑 패턴이 좀 바뀌고 있고, 이런 형태의 패턴들은 사람의 직관보다는 사실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시켜서 예측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올해 이런 쪽을 좀 잘 준비해 보시면은 좋은 또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의료 영상 및 인공지능 분야입니다. 실제 의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CT나 MRI 촬영을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을 할 때 MRI를 하루에 예를 들어 100장을 보고 진단을 한다. 굉장히 생산성이 떨어진 일입니다. 피곤하기도 하죠. 근데 인공지능이 그 중에 실제 질병이 아닌 것들은 다 걸러내고 정말 크리티컬한 것들만 보게, 100장 중에 3장만 보게 해준다. 이런 형태가 되면 훨씬 더 병원의 진료 생산성이 높아지겠죠. 그런 형태로 의료 영상 AI 일을 하는 분야 대표적인 앱이 프로메디우스입니다. 저희가 작년 프로메디우스도 투자했고, 휴런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상장 예정인 회사인데 역시 이제 투자를 저희가 잘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의료 영상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기 인천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과 또 신한금융그룹이 함께하는 이 바이오 영역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 바이오 영역 중에 좀 빼놓을 수가 없는 ICT 융합형 바이오가 바로 의료 영상 AI 쪽이고요. 이게 요즘에는 제일 많이 일어나는 연구가 이제 이런 치매 질환, 이런 뇌 CT나 뇌 MRI를 통한 치매 질환 쪽도 있고요. 심장 질환 쪽도 있고, 각각의 이제 그 병원마다 특화된 영역이 있어서 인천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인천에 많은 또 병원이 있잖아요. 인하대학교 병원 포함해서 좋은 병원들이 많은데, 역시 의료 영상 AI 분야는 충분히 인천에서 좋은 기업이 나올 만하다.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레니프 같은 경우에도 완전 의료 쪽은 아니지만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계속 라이다 센서로 진단해주는 솔루션이고요. ABI는 사실 저희가 작년에 인천에서 발굴해서 투자한 기업입니다. 저도 남동공단에 와서 실사하고 바로 작년에 2억 원을 투자했는데, ABI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분자진단 POCT를 개발한 회사고, 이 분자진단 키트가 이제 코로나 진단까지 이렇게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인천에서 사실 첫 투자한 회사가 이 ABI입니다. 그리고 이첼스는 이제 건강검진 자체를 이제 오토화시킨 회사고, 세븐포인트1도 치매 질환 치매 진단입니다. 근데 치매 진단을 이런 뇌에 있는 CT나 MRI를 보고 진단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생활 패턴, 이 사람의 어떤 패턴 움직임을 보고 진단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카메라나 집안에 있는 카메라들을 활용해서 움직임이 약간 치매 징후가 보인다, 이런 것들을 다른 관점으로 치매를 예측하는 그런 솔루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테크노파크에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들어오실 거잖아요. 근데 이런 형태의 의료 영상이라든지 어떤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많은 스타트업들이 좀 더 나와주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은 스포츠 오토 분야입니다. 저희가 사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이런 스포츠 관련 엑셀러레이터 사업을 하고 있고, 인천대학교도 참여해서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스포츠 분야만 지금 이 5개 외에도 더 사실 투자를 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 5개를 좀 설명드리자면은 이 오몰레라는 회사는 말 그대로 이제 피트니스 헬스 장비에다 IoT 센서를 장착을 해서 우리가 러닝머신을 뛰면 몇 칼로리 썼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이제 그 뭐 바벨 같은 거 들면 알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 카운트를 해주는 그런 솔루션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피트니스들이 어려워지니까 이 홈 트레이닝 쪽으로 비전 기술을 통해서 운동량을 체크한 형태로 피봇을 했습니다. 인디펜던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산 피트니스 회원권을 하루 단위로 팔 수 있는 그러한 온디맨드형 회원권 서비스인데 뭐 이런 식입니다. 제가 피트니스 끊어놓고 안 간다, 내일도 갈 일이 없다 그러면은 내일 사용권을 제 3자한테 팔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피트니스 주인이 싫어하잖아요. 싫어하지 않기에 사업 모델을 구성한 건데 10,000원에 팔면은 피트니스 주인 6,000원, 나 3,000원, 네 집 내 집 1,000원, 이런 식으로 사업 모델을 짜서 코로나 직전에 굉장히 많은 회원을 확보를 했었던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밤비라는 회사는 이제 요즘에 당구를 치고 싶어도 칠 사람 구하기 어렵죠. 밤비에 등록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뭐 이런 형태 당구 매칭 플랫폼이고요. 스트릭 같은 경우에도 현재 사실 그 스트릭 마사지 건입니다. 물리치료사가 개발한 마사지 건이고 미국 킥스타터에서 이미 뭐 크라우드 펀딩만 6, 7억 원 정도를 한 좋은 회사인데 실제 현재 생산을 중국에서 하고 있지만은 이 생산 자체를 지금 인천 남동공단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실제 이런 그 연습실 대관을 위한 오토 서비스고요. 그래서 이 스포츠 오토 분야도 사실 충분히 인천 지역에서 또 인천대학교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좋은 인천 스타트업이 이제 등장할 거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모빌리티 분야인데요. 저희가 뭐 대표적인 기업들을 먼저 3개만 꼽아서 설명드리자면은 셀프러스 코리아, 자율주행 쪽입니다. 자율주행을 하다 보면은 이런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등 여러 센서에서 유효한 어떤 정보만, 유효한 피처만 추출해야 되는데 이 셀프러스 코리아가 그 피처만 추출하게 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뿐만 아니라 이 시뮬레이터 기반의 IC 융합 장비를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회사고 실제 이미 팁스가 됐습니다. 팁스가 됐고 베스텔라 랩도 이제 자율주행차가 주차장에 들어가면은 GPS 신호가 많이 끊기게 되면은 주차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주차 건지 시스템에 연결해서 자율주행 주차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회사입니다. 역시 팁스가 됐습니다. AU 같은 경우는 레이더 센서가 보통 앞으로 쏘는데 차 안을 쏘게해서 차 안에 생명체가 있는지를 감지하는 그런 솔루션인데요. 실제 그 우리나라에서도 차 안에서 여름에 역류와 사망 사고들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법제화가 곧 되고 그렇게 되면 성장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 외에 뭐 이 캐러반, 우리나라에서 캐러반을 이제 생산하는 업체들이 몇 개 있는데 현재 1위 업체가 네오토입니다. 현재 공장이 지금 평택에 있죠. 근데 이번에 공장 확장을 하고 있는데 역시 저도 인천을 추천을 하면서 이번에 시리즈 A를 열고 있고요. 뿅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카의 경쟁 모델이긴 한데 레이라는 차를 활용해서 레이에 광고를 붙여서 하루에 19,000원으로 렌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든 회사입니다. 마지막 30분은 주차 대행이고요. 더스위는 킥보드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모빌리티 분야도 올해 관련한 분야로 자율주행차, 미래차, 또 마이크로 모빌리티 이런 또 마지막 30분과 같은 주차 대행 오토 등으로 더 성장할 분야로 보입니다. 다음은 공강 및 관광 분야인데요. 저희가 사실 이제 뭐 무슨 코로나 상황에 관광 스타트업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희가 관광 스타트업들이 코로나 상황에선 투자가 안 돼 이런 것들을 좀 깨고 싶었습니다. 깨고 싶었고 인천 지역도 사실 관광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뭐 여기 이쪽 송도뿐만 아니라 뭐 월미도도 있고 강화도도 있고 너무 많은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고 저도 이런 그 관광 쪽에 대해서 좀 충분히 스타트업 육성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투자한 회사들 좀 보면 트래블 메이커스 같은 경우는 요즘에 호텔의 삶이라는 서비스로 되게 유명합니다. 호텔의 삶이 뭐냐, 어떤 것이냐면은 호텔이 다 비어 있으니까 호텔에 장기 투숙하는 모델입니다. 호텔 한 달권, 호텔 일주일권. 그래서 실제 호텔 한 달권이 한 100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됩니다. 실제 그러니까 이게 뭐 에어비앤비하고 비교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는 형태가 된 거죠. 지금 굉장히 제이컵을 그리며 성장을 하고 있고 서비스 오픈 2달 만에 거래액 1억 원을 넘어서면서 코로나 상황에 성장을 한 스타트업입니다. 오픈부스는 그 실제 우리가
이런 행사도 지금 유튜브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에 스타트업들이 참여하게 되면은 부스를 만들 데가 없으니까 사이버 부스를 만들고 또 사이버 컨퍼런스장을 만들고 이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투자한 다음에 여기 인천 송도에 보면은 송도 뉴욕주립대학교가 거의 한 7, 8년째 뉴욕의 월드뱅크와 함께 제3세계를 후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여기 인천 뉴욕주립 송도 뉴욕주립대학교가 월드뱅크와 함께 캄보디아 또 미얀마 또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을 서포트하는 일을 여기서 했습니다. 송도에서 했습니다. 그때 오픈보스의 솔루션을 활용을 해서 했고 월드뱅크에서도 정말 좋은 솔루션이 이렇게 좀 호평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성만이 쓸 수 있는 앱을 만든 여성분들이 배낭여행할 때 안전한 코스, 안전한 숙박시설 이런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는 노매더리라든지 또 비대면 전시 플랫폼인 저스트빈다 이런 회사들이 저희가 사실 올해 그 스타트업 창업 키워드도 비대면 이 키워드는 계속 이어져 나갈 전망이고요. 실제 저스트 미드나잇 같은 회사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사스 분야입니다. 사스 분야는 실제 CNT테크도 2012년도부터 엑셀러레이터로 이제 사업을 병행하긴 했지만은 저희가 이제 2003년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푸드테크 쪽의 최초의 사스 서비스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스 서비스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의 약자로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그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월 단위 또는 건 단위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그런 서비스들을 통틀어 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스는 저희도 사스 기업이기 때문에 사스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를 원래 많이 하고 있었고 스타트업 매칭하는 사스 인스페이션 이오라든지 또 세무기장 자동화의 리드 넘버 이런 사스 프로그램이고요. HR 쪽의 사스인 D타임 또 이런 페이먼트를 도와준 사스인 MP 솔루션즈 또 TTV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텍스트를 넣으면 비디오로 자동 생성해주는 그런 사스가 있는데 그게 웨이닐스 벤처스 또 BNC 테크도 역시 대표적인 사스 분야고 BNC 테크 같은 경우는 공유 모빌리티 쪽 사스를 제공한 회사인데 첫 번째 MVP를 인천에서 했습니다. 사실 인천에서 많이 스케일업된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온라인 쇼핑몰 자동화 솔루션인 마스마스 제가 이제 아웃박스 설명드렸을 때 아웃박스 같은 이제 그 창고와 택배 배송과 관련된 CS를 처리하는 업을 풀피먼트 업이라고 하거든요. 이 풀피먼트 업 중에 이제 아웃박스는 콜드체인형 풀피먼트, HMR을 배송하는 풀피먼트를 한 것인데 마스마스는 이런 풀피먼트 업을 활용하는 이 스타트업과 또 그리고 이제 그 배송을 이커머스에 입점해 있는 스타트업 또 풀피먼트를 운영하는 창고를 연결해주는 그런 중간 미드리어 솔루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 플래닛은 이제 이런 그 CAD를 뭔가 그다음 CAD 경량화를 기반으로 한 자동 전처리 쪽 사스 기업이고요. 피큘레이트, 스튜디오 D3, 또 소프트 자이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공지능 기반의 CRM, 사스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알리바바가 너 이거 살 것 같아 이렇게 추천해주는 인공지능 엔진을 작은 이커머스 회사들이 직접 구현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소프트 자이언의 사스 모델을 쓰게 되면은 그게 자동적으로 구현이 됩니다. 또 교육 강의 기반의 사스인 컬러런트라는 회사도 했고 올해도 역시 이 사스 분야는 사스는 사실 매출까지 도래하는 시간이 서비스 오픈 후 보통 1년 내에 다 도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스 기업들 같은 경우는 BEP 도달 시점도 평균 3년 정도로 좀 안정적인 비즈니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그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가진 분들은 자꾸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로 간다기보다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여의치 않을 때 이걸 사스화 시켜서 사스 비즈니스로 작은 성공을 한 다음에 플랫폼 사업에 대한 재도전. 요즘 또 연쇄 창업자가 핫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접근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에듀테크 분야입니다. 그래서 에듀테크도 저희가 이런 그 아이들 학습 관리, 아이들이 뭐 양치를 하루에 3번 했다, 용돈 얼마 이런 것들 관리해 준 서비스가 티모라는 서비스고요. 3랩스는 유튜버들을 활용한 어학 학습 앱입니다. 또 차오르다는 이런 온라인 강의 서비스인데 역시 코로나에 많은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인공지능 영어 사전 힌통이라든지 또 리스닝을 좀 더 리스닝을 발전시켜 줄 수 있는 하얀 마인드 레드키라는 서비스인데 벌써 다운로드가 70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듀테크 분야도 올해 역시 그러니까 비대면 에듀테크가 핫하겠죠. 모일 수가 없으니까 비대면으로 계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에듀테크는 올해도 핫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토 서비스 분야입니다. 아까 이제 물품을 뭔가 파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서비스 자체를 제공해주는 대표적인 게 이런 공유 미용실을 중개할 수 있는 드리머리 이런 서비스입니다. 이 버추얼 라이브 드리머리 모두 공유 미용실 윗단에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오토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주노 헤어 등의 어떤 브랜드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미용사를 바로 보고 갈 수 있는 사실 이제 기존의 그 미용 구조가 이런 굉장히 그 대형 뷰티샵에 가게 되면은 미용사들이 보통 받아가는 수수료는 한 35% 정도, 나머지는 이제 그 운영자한테 다 가는 구조인데 이 공유 미용실은 이게 뒤바뀐 구조입니다. 80% 정도를 미용사 가져가고 운영자가 20%를 가져가면서 그 대신 플랫폼 의존을 하는 드리머리와 버추얼 라이브 같은 플랫폼 의존형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런 형태의 어떤 서비스 커머스, 오토 서비스 커머스들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이제 유튜버와 광고주를 매칭하는 디노 스튜디오 여기서 작년 팁스에 성공을 했고요. 또 결혼 중개업인 포레스테인 또 개인화 컨시어지인 프론트9 또 뉴잇도 여기 인천 기업입니다. 구독형 펫 상품 구독 서비스인 뉴잇이라든지 또 위니프레스는 약속을 서로 잡을 때 어디가 중간이야 하고 매일 싸우는데 싸우지 않게 해주는 그런 추천형 서비스인데 이런 그 서비스 자체의 어떤 커머스도 올해 역시 비대면이기 때문에 비대면 아이디어만 잘 살려내면은 유망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푸드테크 쪽에 2018년까지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변화됐지만은 아직도 푸드테크 쪽은 저희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빙 로봇을 연구하는 뭐 RGT라든지 또 이 스마트팜도 이 도시형 스마트팜이 상당히 지금 핫합니다. 마이팅즈 같은 경우는 도시에서도 비닐하우스의 10분의 1 정도의 경장 그 면적만 있으면 바로 딸기도 재배할 수 있고 인삼도 재배할 수 있는 스마트팜 솔루션이고요. 이미 서울에는 3군데 정도 설치가 됐고 지금 인천 쪽에 설치하려고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트렌드메이커는 방탄커피 등을 만든 그런 서비스인데 지금은 그 이전에는 뭐 대기업 제품 아니면 안 먹어 그게 아니라 이 스타트업들이 개발한 이런 핫한 여러 가지 제품을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쿠켓이었고 또 트렌드메이커의 방탄커피라는 게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핫하죠. 복당 같은 경우도 사실 호박떡을 디저트화 시켜서 작년에 창업 원년에만 5억 원 정도 매출을 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 이 푸드테크 식품 쪽을 설명드렸었는데 푸드테크의 ICT 융합형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약간 좀 수그러들긴 했지만은 뭐 푸드트럭을 공유해서 주문할 수 있는 옷 이치고라든지 또 펠로톤 같은 경우는 AI VOC 이런 외식 매장에서 나오고 있는 VOC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ICT 융합형들도 올해 유망합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그 작년에 굉장히 핫했었죠.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이제 보고플레이, 장전, 아트리즈 같은 회사들에 투자를 했는데요. 이 보고플레이는 이미 뭐 그 그립에 바짝 다가서면서 거래량을 지금 한참 늘리고 있고요. 또 장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역 맛집들을 모아서 그 지역에 밀키트, HMR을 배송할 수 있도록 그런 라이브 커머스를 3월에 오픈하는데 올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아트리즈 같은 경우에도 피키캐스트를 이제 라이브 커머스화 시키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키캐스트가 이전 사실 옐로우 모바일로 합병이 됐다가 창업자분이 다시 이제 가지고 나오셔서 라이브 커머스화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프롭테크 분야는 지금 이런 건설업과 이 ICT업을 사실 융합해야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탱커펀드 같은 회사가 이제 대표적이죠. 탱커펀드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저 집값은 얼마에 사야지 내가 적절하게 산 것일까? 뭐 이런 형태를 인공지능이 예측을 해주는 겁니다. 실제 거래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집집이라는 서비스가 지금 물론 뭐 집탁도 있고 여러 다방도 있고 여러 서비스들이 있지만은 지금 한참 지금 서비스가 잘 안정기에 들어가고 있고요. 위인 같은 모델들이 사실 이제
지역에 지역 개발, 스타트업 위주의 지역 개발이 요즘에 상당히 좋은 키워드로 좀 떠오르고 있는데 윙윙은 사실 대전 지역에서 이런 지역 개발 담당한 스타트업인데 충분히 인천에서도 이런 유사 사업 모델들은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딥테크 쪽인데 이제 무진 인터내셔널 인천 기업이죠. 화장품 쪽에 딥테크 연구를 또 하고 있고요. 딥테크 제조 쪽을 몇 개 좀 보면 브라이트랩도 인천 기업입니다. 브라이트랩도 실제 퍼스널 모빌리티, 그러니까 자전거 조명이 있는데 밝은 곳을 지날 때는 조명이 어두워지고 어두운 곳은 더 밝아지고 이렇게 이런 스마트 그리드 저전력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저전력 설계를 한 회사입니다. 그 외에 지금 그 딥테크 제조 쪽을 몇 개 더 소개해드리면은 칼슨이 이제 지금 그저께 YDG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마스크 끼고 계속 얘기하면 숨차거든요. 근데 칼슨의 웨어러블 공기청정기는 모터가 달려 있어서 실제 필터를 이제 일주일에 한번 갈아 끼면 되는데 제가 들숨을 쉴 때 모터가 돌아갑니다. 웅 하면서 이제 숨이 들어오고 날숨일 때 모터가 또 숨을 내보내고 하니까 안 낀 것보다 숨쉬기 더 편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5월 달에 저걸 다 낀 상태로 축구를 해보자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불량률을 체크하는 넥센서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좀 대표적이고요. 게임 분야도 마이스타 코퍼레이션 이런 쪽에 저희가 작년에 투자를 했는데 게임도 올해는 지분 투자로서 게임 스타트업들이 좀 더 활성화되는 좀 원년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 계속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친환경 딥테크 분야인데 저는 사실 뉴트리 인더스트리가 사실 창원에서 시작을 했고 또 인천에도 한번 해보자라고 지금 설득 중이긴 합니다. 어떤 형태의 기업이냐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환경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뉴트리 인더스트리의 방식은 등해누에라는 벌레가 있습니다. 이 벌레가 음식물 쓰레기를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다 먹고 건조시키고 등해누에를 다시 건조시키는 분말로 만들어서 물고기 사료를 주고 완전 친환경 기법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 경남 쪽은 뉴트리 인더스트리가 약 500평 정도의 이 처리장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지금 친환경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도 제가 이제 데리고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매듭을 짓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많은 기업들이 여기 제 전화성의 CNTV라고 하는 유튜브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오시면은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인천에 그 지사를 만들고 또 인천 스타트업에 대해서 더 열심히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하고 계신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 투자를 원하시면은 ir@cntt.co.kr로 메일 주시면은 제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피곤하면 27시간 걸릴 때도 있는데 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